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인 신형 그랜저 차량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테스트 차량을 촬영해주신 이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촬영해주신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단계 더 개선된 신형 그랜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의 경우 기존 스타리아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건 맞겠지만 한층 더 날렵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부 디자인은 기존 차량 대비 월등히 낮아진 차체 크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3세대 플랫폼 적용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번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은 확실히 달라졌다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 디자인은 전면부 그릴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부 범퍼 하단과 그릴 경계 라인은 차량 외장 색상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번 신형 그랜저의 경우 기아 K8에서 선보인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출시한 기아 K8이 선보인 테두리가 없는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도전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본다면 확실히 이번 신형 그랜저는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현대차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과거 현대차가 추구했던 차세대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의 부진에 따른 노선 변경은 아닐지 추측이 커져가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실내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파격적인 모습이 노출이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1세대 그랜저를 오마주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다 자세히 마지막 그랜저가 될 수 있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986년 그랜저가 처음 출시된 이후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레이스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출시 예정인 신형 그랜저 테스트 차량에서 1세대 그랜저를 바탕으로 제작된 헤리티지 시리즈 그랜저의 실내 모습 일부가 노출이 되어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MZ 세대의 중심으로 레트로 열풍이 지속됨에 따른 영향이 신차 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겠는데요. MZ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게 레트로는 과거의 향수를 자각하는 추억이 되는 등 국내 자동차 시장은 MZ세대와 기성세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포니 쿠페, 콘셉트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아이오닉의 콘셉트카 4호와 이를 바탕으로 양산까지 이른 아이오닉5가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의 아이오닉5는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형 그랜저 역시 레트로한 감성을 재해석해서 만든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그랜저의 역사를 화려하고 멋지게 마무리하려는 건 아닐지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레이버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레이버가 말하는 이 논리는 디자인의 유행은 30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며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하는데 지금 자동차 시장을 보면 딱 그 말이 맞는 듯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과거 벤츠가 선보인 추억의 복원 프로젝트에 나온 차범근이 분데스리가 시절 때부터 몰았던 30년 된 G바겐 시리즈를 복원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때 당시의 G바겐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봐도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30년 가까이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온 그랜저는 각 그랜저부터 시작해서 성공의 차, 이제는 국민 세단까지 오른
베스트셀링카인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세대 그랜저의 차별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외관적인 디자인으로는 프레임리스 도어 적용을 통해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기아 K8과는 차별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물론 프레임리스 도어는 이번 신형 그랜저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까지의 그랜저들 중 최초로 적용된 그랜저 XG가 있었지만 고질적인 패킹 능력 저하라든지 유지 보수 면에서 번거로움이 있었던 만큼 금세 자취를 감췄지만 7세대 그랜저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파이샷에서 포착된 그랜저 풀체인지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최초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토 플러스 도어 핸들은 차체와 일체화되어 디자인상 매끈한 느낌을 주며 공기 저항을 낮추는 효과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를 비롯한 내연기관 최초로 제네시스 G90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신형 그랜저는 기존 6세대 그랜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차가 출시가 될 것입니다. 3세대 플랫폼을 바탕으로 강화된 차체 강성과 주행 성능, 거기에 더욱 낮아진 차체 높이와 넓어진 차체 크기, 그리고 공간 등 앞서 출시한 기아 K8을 타보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파워트레인마저 기아 K8과 신형 그랜저는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거기에 한층 더 승차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적용한다면 고급 세단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레임리스와 오토 플러스 도어 적용을 통해 같은 준대형 세단인 기아 K8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통해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형제 간의 대결 구도를 종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아 K8이 출시하면서 새롭게 적용된 시퀀셜 방향 지시 등을 통해 한층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었지만 더욱더 상품성이 업그레이드가 된 그랜저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실상 신형 그랜저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마 신형 그랜저가 출시 직후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기아 K8과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성비 있는 준대형 세단으로 기아 K8을 선택하거나 현대차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고급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신형 그랜저를 선택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기아의 준대형 세단인 K8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오랜 역사를 가진 마지막 그랜저를 선택하실지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